자, 프린트를 볼게요. 아까 제가 테마 1에 보시면은 복합 개념 부동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칠판을 자세히 이제 보시면, 또 이제 그 첫 번째부터 이제 경제론 파트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이 이제 33회 때 아웃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은 세 가지를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 경제, 기술이 있는데 부동산 활동 법률 확정하는데 실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이 법률 쪽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이 누구 소유권인지를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법률 쪽이에요. 법률 쪽이고 이게 얼마냐는 게 경제적이죠. 돈 되는 게.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몇 층짜리 건물이냐가 이제 기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제가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무형적과 유형적이라는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세 가지가, 자,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법경기를 이제 본다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본다면 이게 누구 소유냐는 거는 그냥요, 이건 법률적이에요. 얼마냐는 건 경제적이죠. 어디에 있느냐, 몇 층짜리 건물냐가 이제 기술적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은 유형이라는 자체가 이제 건너편에 이제 우리가 건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유형적. 유형적이라는 건 인간 눈에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간 눈에 보이는 면이 기술적인 면,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하나의 부동산도 자연이고요. 또 공간이기도 하고 위치 환경이기도 한다. 그래서 암기법은 이제 공연에 이제 공자 동그라미 치고 연이니까 우리가 공연을 본다고 하죠. 또 경치가 또 우리가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연, 경치, 기술적 이렇게 암기를 해서 좋고요. 근데 경제적은 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경제적은 여러분 이제 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 경제적 측면에 지금 보시게 되면 왜 그림이 시장이라는 게 하나 보이시나요? 그럼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시장에서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상품을 팔면 돈을 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자산이라는 자체가 부동산은 하나의 토지는 자산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서 돈이라고 한다면 가볍게 본다면 건설회사가 만약에 주택을 지으려면 그럽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이 토지가 들어가는 거를 따라해보세요. 생산 요소. 생산 요소로서 이 생산재를 가지고 이제 주택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라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럼 내다 파니까 어떻게 상품이니까 어떻게 돼요? 팔게 되면은 돈을 주겠죠, 그죠? 이런 게 다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화면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오지선다가 나오기 때문에 다섯 가지가 이제 경제적이다. 토지는 이제 생산재이지만 또 사용할 때는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 가치가 또 증식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재화를 생산할 때 든 미천도 경제활동의 기반으로서 자본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별표 쳐보세요. 자, 아까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려면 토지가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게 되면 투입되는 어떤 생산재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또 제공해주는 생산재이기도 하고 내가 그걸 생활 편의로 사용할 수도 있죠. 우리가 또 최종 소비재의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별표. 그럼 토지는 일반적으로 무슨 재이기지만 또 무슨 재이기도 합니까? 생산재이지만 하지만 소비재이기도 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게 기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또 상품이기 때문에 내다 팔면 부동산 소비재 하나로서 거래가 되니까 상품에 대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경제활동하는 여기서 지금 자산과 자본이 돈이니까 이렇게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은 다 그냥요 경제적이 들어가요. 경제적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앞쪽으로 보신다면은 요 경제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측면을 바꿔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법률적 측면.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이 민법 제99조 제1항에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협의까지는 이제 민법상을 얘기를 하고요. 자, 강의는 좀 넓게 봅니다. 넓게 봐서 협의에 대한 민법은 물론이고 중부동산에 대한 개별법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중부동산인데요. 이 박스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미리 좀 들어가겠지만 조금 글씨가 작지만 중부동산이라는 박스가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미리 보겠는데, 그러면은 볼게요. 자동차는, 자, 우리가 동산은 움직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움직이 않는다. 둘 다 공시는 하는데 공시의 방법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럼 동산은 점유로 하고요. 부동산은 등기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는 안 움직여요. 원래는 자동차는 움직여요. 움직이죠.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점유로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동차도 등록증 나온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등기나 등록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따라서 중부동산, 부동산에 의지하자는 얘기예요. 간주하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 개별법에 나와 있는 법이죠. 개별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게 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고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기계 같은 거든지 이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재산의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기계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재단 같은 거, 어권, 임목, 또 중개대상물에 대한 범위도 이것도 현관弁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딱 두 가지만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모가, 그 다음에 공장, 공업재단, 및 강업재단에 들어가는 요것도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꼭 여기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맞히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걸 갖고 가냐? 처음에 들으시면은 굉장히 이거를 가져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 처음부터 제가 스킬을 쓴다는 좀 그런데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면 일단은 좀 편법인데요.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요게 4개가 있고요. 박스 쳐보세요. 우리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4개가 있고 요게가 5가지가 있죠. 요거 2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제 가냐면 자, 우리가 이제 소위 제가 이제 암기기법을 지금서부터 쓰진 않는데 암기법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야매라고 하거든요. 야매. 자,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볼게요. 자, 얘가 지금 5가지고 얘가 4가지가 있다면 바꿔낼 수 있죠. 그럼 자, 할게요. 자산엔, 자, 이거는 시옷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그럼 자산에 시옷 들어갔죠. 그럼 자기 자본도 그냥 시옷 들어가니까 들어간다고 하시고,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에 시옷 들어갔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는 시옷이 없거든요. 그죠? 그럼 시옷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제적과 기술적을 맞추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 정말 초라한데. 이러면 격이 떨어지잖아. 그죠? 자, 그 환경이라는 것은 시옷이 들어갔어요? 시옷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요거는 경제적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기술적에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토지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새벽 2시에 만들었냐면 자, 따라서 공연. 우리가 공연을 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공연을 보면은 그냥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기술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치가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환경에 경이 있고 위치에 치가 있잖아요. 따라서 경치가 기가 막히다. 야매가 기가 막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공연 경치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얘가 시옷 들어가니까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입니까?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매일 정리 노트 받으셨어요? 분위기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내 강의를 어떻습니까? 좀 인식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번 문제로 한번 갈게요. 1번 문제로 합니다. 1번 문제에 경제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럼 경제적은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CO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분 화이팅. CO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상품은 경제적이겠죠? 대화를 합시다. 자본도 자기 자본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산 소비재까지 들어갔죠. 근데 환경은 CO이 들어갔나요? 그럼 요거는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까요? 공장재단은 이게 중부동산이에요. 무슨 부동산이다? 중부동산은 법이, 개별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법률적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까지는 어디까지만 경제적까지 보셔야 돼요? 상품, 자본, 자산, 소비재까지만 보시는 거죠. 그런가요? 자, 따라서 경치가 기가 막히다. 환경은 기술적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 건 다 뭐죠? 법률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공장재단은 어떻게 돼요? 공장재단은 아까 공용 경치 기가 막히다, CO도 안 들어갔죠? 공장재단은 중부동산에 들어가요. 무슨 부동산에 들어간다? 그럼 이건 법률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갑니다. 요거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말도 안 나온다. 야.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게 없는 게 다 기준인데 아까 경제적은 그냥요 CO 들어갔어요. 자본도 자기 자본이니까 CO 들어갔죠. 그다음에 아까 따라서 공연이 경치가 기가 막히다. 그럼 요거는 기술적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법률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다 뭐다? 법률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공장재단은 뭐다? 법률적으로 그냥 날려버리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갈게요. 상품은 뭐예요? 무슨 쪽이에요? 상품은? COC 뭐야? 경제적이죠. 알았어. 자본도 뭐야? 경제적이죠. 돈이 들어가니까. 생산 요소, 소비재, 경제적. 환경은요?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경치가 기가 막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법률적이에요. 공장재단은 여기 들어가지 않죠. 공장재단은 그냥이야 법률적이야. 법률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다 무슨 쪽이다? 법률적이 들어가요. 공장재단이 중부동산이니까 민법상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야, 30 벌써 찍어줬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나와요. 34년 때. 언더스탠드? 좋다. 그래서 법경기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법률은 법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민법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이죠. 근데 광의는 중부동산이 개별법이거든요. 좁게 봤습니까? 좀 넓게 봤습니까? 넓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부동산은 민법이 아니죠. 그래서 광의에 들어간다는 게 나오는데 솔직히 법률 쪽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 쪽이 어렵다. 법률 쪽은 기가 막히게 많거든요. 협의도 들어갈 수 있고 중부동산 들어갈 수 있고 자동차 들어갈 수 있고 공장재단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응? 근데 학기론에서 이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얘 아니면 다 법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1번 가져가세요. 분위기 좋아. 그래서 굉장히 딱 봤더니 내년 학교생 많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알아듣는 게 너무 빨리 알아들어. 물론 강의를 잘해서 그렇지만 자 할게요. 자,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아까 토지의 용어가 나오기 전에 넘기시면 2번에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따라보세요. 복합부동산. 그런 단어가 하나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복합부동산은 이제 뭐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정답.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법경기로 봤을 때는 자, 요거는 따라해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죠? 복합 개념 부동산은 부동산학 관점에서 활동을 할 때 누구 소유냐, 법률적, 얼마냐, 어디에 있느냐, 기술적, 법경기에 대한 거는 복합 개념에 대한 복합 개념 부동산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어떻습니까? 프린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2페이지 가시면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찾았습니까?
그럼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은 글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뭐냐면 살짝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토지하고 건물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별도로 등기를 하거든요. 중립적으로. 아직 그 내용은 아직 보지 마세요. 법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민법에서는 따로 독립적인 물건을 봐요. 근데 우리가 거래를 할 때 토지만 넘겨요? 건물도 같이 넘겨요? 같이 넘기죠. 하나 일체로 보는 게 복합 부동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활동상의 개념으로서 하나의 일체로 보는 것이 무슨 부동산이다? 복합 부동산이에요. 그럼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용어겠어요? 좀 다른 용어겠어요? 다른 용어죠. 그래서 밑줄 쳐볼게요. 그럼 복합 부동산은 활동상의 관점이에요. 나중에 이제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원래는 이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 등은 정착물이 법률적으로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할 때 많이 사용되죠. 그러면 이 시험 문제 토지와 건물 일체로 결합된 거 나오면 이건 복합 개념입니까? 복합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거든요. 그럼 오늘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프린트 2번 문제를 보면은 자 토지와 토지 위에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가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을 삼는 건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부동산이에요? 그럼 맞는 질문이 되겠죠. 아시겠죠?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는데 2번도 제가 찍어요. 33일 때.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올해 초에 떴어요. 떴기 때문에 내년에 나온다면 이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을 바꿔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요 세 가지를 나누는 거는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개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개념 복합된 거고 복합 부동산은 원래 나중에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도 등기를 하죠. 근데 그냥입니까? 활동할 때는 서로 일체로 보죠. 그럼 복합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보는 겁니까? 그럼 함께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결합된 거 활동상의 대상은 복합 개념이다, 복합 부동산이다. 그럼 이번 문제는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용어라는 자체를 이제 우리가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자, 거기에 택지, 대지, 부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일단 자체적으로 이 부지하고 택지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이 대지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론에서는. 그래서 이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라는 것은 일정한 용도,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로서 건축용지 이외에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까지 모두 일컬는 것은 택지예요, 부지예요. 부지.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용지, 또 주상목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토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대지라는 것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좀 낮아요. 그죠?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우리가 이 공시법이 있고 또 공법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나중에 이제 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는 감정평가 우리 학교론의 택지와 유사한데 이 대신할 대자에다가 혹뜻자 써서 집터로서의 터대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목을 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다, 대지랑.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냥 참고하시고. 자, 그럼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어떤 게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지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쫙 보시면은 넘겨보세요. 자, 제가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 어떤 게 넓은 개념이라고요? 부지. 택지는 건축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주택, 상가, 공장까지 있죠. 근데 부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 모두 일커니까 택지하고 부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다? 부지.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의 택지와 이 감정평가상 택지와 대지가 유사한 개념이고 대는 좀 지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용지는 또 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요것만 그냥 가볍게만 부지만 더 큰 것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셔가지고 그 다음 여러분들 왜 맹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맹지는 맹지에다 별표 쳐보세요. 맹지가 출제가 돼야 됩니다. 아까 부지 택지 대지의 대지는 좀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제가 기본서가 할 때 해드리고요. 자,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로에 접속면이 없으면 건축이 불가능해요.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도로에 접속면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자, 아직까지 숙제가 안 됐는데 이 대지라는 아까 대자랑 얘가 좀 틀린 게 이거 좀 오타났네요. 이거는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요. 그래서 이게 자료형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원래는 맹지였는데 도로에 접속면이 생겨서 이렇게 자료형 모양으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죠. 근데 일단 찍어드린다면은 맹지가 시험에 나와요. 뭐가 나온다? 그 대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또 어떤 토지가 있느냐? 자,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자, 후보지 이행지는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잘 나옵니다. 후보지 이행지.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무조건 떠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이제 그림을 잠깐 볼게요. 한 편을 넘기시면 그림이 하나 보여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인문과정이니까 지목 변경까지는 아직 보지 마시고요. 자, 어떤 건지만 이제 느낌이 오시면 되는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감정평가상 택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 농지는 농사 짓는 땅, 임지는 나무 심는 땅이거든요. 주택, 상가, 공장, 전답 가수원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놀고 있는데, 여기다 좀 필기를 해보세요. 용제림하고 신탈림은 나무 심는 땅인데요. 신탈림 같은 거는 우리가 떼감 같은 연료형 목재를 생산하는 나무 심는 땅이고, 용제림은 목재형, 여기 앉아 계시는 채권상 같은 목재형을 만드는 나무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하시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프린트를 갖고 계신다면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셔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게 되면 값어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뀌는 과정 중을 우리가 후보지가 있고요. 그 안에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또 이행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자, 이건 이제 처음 하시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예요. 바뀌었나요? 과정 중인가요? 그럼 바뀐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바뀐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그럼 전과 후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전과 후. 그래서 이걸 택지 후보지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크게 바뀌기 때문에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다. 지역 상호간에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 자, 그럼 이거는 지역 내입니까? 지역 상호간입니까? 상호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죠? 옮기는 과정이고요. 자,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지역 내에서. 그래서 이제 이행지는 우리가 택지 지역 안에서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는 지역 내라는 게 나오거든요. 지역 내.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배정된 게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찍고요? 후보지. 지역 내 나오면요. 이행지. 그래서 전환이 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 요것만 좀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그러면 전과 후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역 상원에 바뀌면 이건 무슨 지고? 후보지고. 그 안에서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라는 거죠. 그럼 교수님, 왜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르게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전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전페이지 가시면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만약에 기출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항상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후보지와 이행지를 봤을 때 후보지는 그냥입니까? 지역 상호간입니까? 상호간이고, 이행지는 지역 상호간이에요? 지역 내예요?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수가 나오고 또 모의고사에 또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항상 기출문제가 안 중요해요?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간이냐 내냐를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환됐어요? 되고 있는이에요. 이행 과정 중의 토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시험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VS라는 자체를 고주고 항상 제가 가는데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되냐 되고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기출에서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후보지. 내 나오면 이행지를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집에 가면 바뀌어요. 그죠? 바뀌어서 항상 암기 기법이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이제 대선이 내년에 있는 거 아시죠?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서로 이제 후보자끼리 싸우지 않게끔 아나운서가 서로 어떻습니까?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따보세요. 후보자 상호 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 그럼 후보지는 상호간이죠. 연구 많이 한 거야. 응? 박수 안 치네. 자, 자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따보세요. 후보자 상호 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상호간 나오면 누구야? 후보지. 내 나오면 이행지라는 거죠. 이거 미리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모의고사나 우리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출 위주로 하셔야 돼요. 기출 위주로. 오케이? 그래서 따보세요. 후보자 상호 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상호간 나오면 못 찍고 내 나오면 이행 찍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스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꼭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그래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또 프린트 잠깐 넘기시면은 법지, 빈지, 포락지라고 제가 묶어놨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법지와 빈지를 많이 비교해서 많이 냈었어요. 그죠? 근데 포락지를 내게 된 거는 빈지와 포락지를 바꿔낼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본다면,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거기 밑에 이제 그림이 하나가 보여요. 이렇게 집이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법지와 빈지라는 자체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갑돌이 소유권에 대한 토지가 윗면적 토지 소유권이고요. 그 다음 밑에가 을돌이 땅이라면 어디 가시다 보면 뭐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시잖아요. 이건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경사진 토지는 자,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반드시 쌓아야 돼요. 쌓게 되면 이게 측량 면적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뭘 인정한다? 소유권을 인정해버려요.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데 자, 여기를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는 토지를 우리가 따보세요. 법지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빈지는 뭐냐? 자, 빈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강안리나 해운대 가시면 해변 토지 있죠. 그 모래사장 같은 그 해변 토지는 소유권은 인정돼요? 인정되진 않아요. 않죠. 그냥 대화를 합시다. 딱 갔는데, 야, 씨, 여기 내 땅이야. 알지 마.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팔아서 꽂고 돈 받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용 가치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갯벌은 만조와 간조라는 게 갯벌이에요. 간해가 갯벌이고요. 그러면 빈지는 뭐예요?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이 해안선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를 빈지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소유권은 인정된다,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안 됐죠. 인정되지 않지만 팔아서 꽂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용 가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용 가치는 없다, 이용 가치는 있다.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암기기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어요. 자, 법지와 빈지 중에서 어디에 법이 붙었죠? 여기 법이 붙었죠. 법이 붙으면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돼요. 법이 붙으면 뭐가 인정된다? 그럼 얘는 뭐가 인정이 되죠? 소유권. 근데 이용 가치는 있다, 이용 가치는 없다. 없죠. 근데 빈지는 소유권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이용 가치는 있다. 요걸 물어볼 가능성이 100%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법지 갑니다. 뭐로 인정이 되죠? 소유권. 근데 이용 가치는 없다.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경사지게 만든 토지로서 측량 면적이 포함돼요. 근데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럼 법이 붙었으니까 뭐가 인정이 되고요? 이용실익은 없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자, 빈지는 법이 붙지 않았죠. 빈지 물가의 땅이니까 소유권이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는 있어요? 일용식이 있죠. 그 해안선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될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묶어보세요. 요즘 트렌드가 빈지하고 포락지를 바꿔냅니다. 빈지하고 포락지를 묶어보세요. 이게 트렌드야. 좀 신경량. 자, 빈지는 아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였죠. 근데 포락지는 어떤 거냐면 원래 소유권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서 원래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사유지였어요. 사유지였는데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절토될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락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되죠. 조용하네. 그러니까 빈지는 소유권이 없었잖아요. 얘는 그냥 소유권이 인정돼. 인정됐던 토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되면서 전답 등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빈지예요. 이거는 포락지예요. 포락지와 빈지를 바꿔내는 게 트렌드 요새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포락지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인정이 되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 있던 땅이었죠. 이것이 침식되어 수몇 미터 잠긴 토지는 빈지다, 포락지다. 포락지라는 거죠. 자, 항상 제가 암기 코드는 밑에 십자가 표시예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면 무슨지? 법지. 법적 소유권이 없으면? 그럼 이용 가치는 어떻게 돼요? 반대라는 얘기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법지는 법이 붙었죠. 뭐가 인정이 되고? 이용 가치 없고. 빈지는요? 소유권 없고 이용 가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포락지와 빈지의 차이점은 포락지는 그냥이다. 지적 공부에 등록돼서 원래 소유권이 인정된다. 인정된 게 하천으로 변한 것은 포락지로 가시는 거죠.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포락지와 빈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재밌는 게 자, 필지와 핵지예요. 밑에 4번에 가시면 필지, 핵지 찾으셨죠? 여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필지와 핵지는 우리가 또 어떻게 잡을까? 라는 거죠. 필지와 핵지 잡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의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자꾸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좀 힘드시니까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후보지, 이행지 기억하시죠? 그냥입니까? 이걸 바꿔냅니까? 바꿔내죠. 그래서 후보자 상호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고? 내 나오면 이행지. 법지는 법이 붙었죠. 뭐가 인정이 되고? 소유권 인정되고. 이용 가치는 없다. 빈지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 이용 가치는? 근데 포락지는 뭐가 있어? 소유권 있는데 하천으로 변한 토지죠. 파이팅. 이제 필지와 핵지를 잡는 거예요. 필지 핵지도 반대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잡으냐면, 가자. 자, 필지 핵지는 필지 핵지를 바꿔서 많이 내거든요. 그럼 일단 이해를 해서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단어냐라는 거 볼게요. 자, 필지는 토지에도 그냥요 번호를 매기죠. 그래서 1번지, 2번지 매기는 게 이게 누구 땅이냐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죠.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필지는요. 자, 번지라는 얘기 들으셨죠? 번지를 거꾸로 하면 뭐죠? 지번이에요. 지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지 같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등기단인데 우리가 공시법에 나와 있는 자체가 지적법에서는 등록이라고 하고요. 지적법에서는 등록이라고 하고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라고 해요. 근데 제곱메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곱메타는 면적단이에요. 이건 등기단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적 등기법상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법률적이라는 거죠. 소유권을 나타내요. 소유권이다. 근데 획지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시는데 획지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거래 활동할 때 보통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여러분이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뭐 갑돌이 땅은 얼마야, 을돌이 땅은 얼마야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도로가 뚫리게 되면 뭐 29번지 땅은 얼마, 30번지 땅은 얼마 그렇진 않죠. 도로가 뚫리게 되면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해서 가격 수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이거 형한 패치를 하세요. 무조건 가격 수준 나오면 무조건 핵지예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묻는 것은 필지다. 이건 팩지다. 팩지로 가셔야 돼요. 감정평가에서 온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돈 되는 거니까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에요. 경제적.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 사람이 아니면 자연적 환경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잡냐면 시험제. 자, 시험제 만약에 필지는 경제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법률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획지는요. 경제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하나의 지번이나 등기등록단이 나오면 소유권 나오면 획지예요, 필지예요. 필지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나오면 획지를 지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교수님 비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따라하세요. 필지, 법률적 리을이 들어가요. 필지가 법률적 리을이 들어가요. 경제적 리을이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필지하면 법률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무슨 쪽으로 잡는다? 리을 들어가니까. 따라서 필지, 법률적, 법률적이에요. 법률적. 그럼 법이죠. 그럼 그냥 소유권이에요. 지번이 붙는 거죠. 맞아요? 근데 획지는요, 그냥이니까 가격이라는 게 나오니까.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 찍으세요. 가격이 나오면 뭘 찍어? 획지 찍죠. 가격이 돈이죠. 사람들은 돈을 보면 그냥입니까? 획 갑니까? 그 경제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최초의 아닙니다. 할게요. 그래서 필지, 법률적, 그죠? 그럼 이거는 가격이 들어가면 안 되죠. 법률적이니까 그냥입니까? 이건 소유권입니까? 지번이나 등기등기다는 거죠. 아시겠죠? 만약에 시험제가 가격이 나오면 필지 찍어요? 획지 찍어요? 돈 벌면 어떻게 해요? 획하는 거죠. 나만 치기나 봐. 그래서 가격 나오면 못 찍어? 획지 찍으세요. 잘 나와요. 할 수 있겠어요? 나 가격 나오는데 포락지 찍는 사람 봤어요. 한장 왔어요, 지금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 돈 벌면 어떻게? 획한. 뭐든지? 그러면 법률적이야? 이건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야. 하시겠어요? 그 필지 획지를 구분해서 남는 거죠. 획지 밑에 기획이 있고, 가격도 기획이 있고, 경제적도 기획이 있잖아요. 알았어. 근데 본인한테 먹힐 수 있고 안 먹힐 수 있고. 이 증명은 다 여러 사람을 증명해서 나오는 야매니까 그런 거 있으면 중간에 저한테 와서 같이 연구합시다. 이해하셨습니까? 맞힐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필지 나오면 그냥이야 법률적이야. 법률적이죠. 그러면 그건 그냥이야 소유권이야. 그럼 지번이 붙잖아요. 등기등록단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획지는 그냥이야 가격이 나와. 돈을 보면 어떻게 돼? 감사합니다. 법률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에요. 그죠? 감정평가 시험 문제 법률적과 경제적을 바꿔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게 획지겠어요? 지번 필지겠어요? 필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획지는 평가사가 전문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처음 듣기는 획지가 더 느낌이 와요? 필지가 더 느낌이 와요? 그렇죠. 필지 느낌이 와요? 필이 와요? 그래서 필지예요. 따라서 필지, 필이 와서 필지예요. 획은 획가요. 자, 필지로 가셔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여기까지 재밌어요? 이렇게 가야 돼. 오늘 인문서 이거 경제론까지는 다 집에 가. 그죠? 미치겠어. 경제론부터 인문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거 처음 봤다니까, 책에. 이 쓰심이 잘못된 게 아니다. 경제론부터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학문이라는 자체가 부동산 학이랑 어떤 걸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프린트도 꼭 집에 가서 모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따라서 1단지. 밑에 1단지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얘가 뭐냐면 용도상의 불가물에 한계에 있는 1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1단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봐봐봐. 획지를 볼게요. 획지를 보시면은 쭉 가다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도 그냥이니까 1단의 토지가 들어갑니까? 여기도 1단 토지 들어가고 여기도 1단 토지 들어갔죠? 근데 획지는 그냥이니까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까? 가격이 있죠.
가격이 나오면 일단지예요, 획지예요. 획지고 용도상 불가분의 이필지 이상의 토지,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일단지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낮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낮이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는 걸 낮이라 그래요. 낮이란 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이라는 것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고, 자 우리가 이 법은 민법이 사법이고 공법이 공법이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법상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사법상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나라에 낮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만 좀 넓혀본다면 우리가 건축물은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고요. 이건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고요. 공법상 규정을 받는 토지를 얘기하죠. 자, 근데 건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건부지는 건물이 그냥 있어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어요. 들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자, 나머지 부분 제가 안 한 부분은 제가 기본서 가서 할 겁니다. 지금 하기 좀 힘들고요. 그래서 건물 등의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냐, 낮이가 높게 평가되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관건인데, 자, 이렇게 봅니다.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 박스를 한번 볼게요. 넘겨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넘기시면 건부진가와 건부감가라는 박스가 하나 나올까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데, 건부진가와 건부감가라는 뜻은 뭐냐? 들어보세요.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낮이는 토지에 아까 정착물이 있었어요? 정착물이 없었어요? 건부지는 있죠. 그래서 건부지는 이미 들어서 있는 토지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건부지는 이미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라고 들어오셨죠?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죠? 감정평가사는 낮이 평가액을 더 높게 평가를 해요. 낮이 평가액을 건부지 평가액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칙인데요. 원칙인데, 자 여기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주택이 있는데 여기 3번 출구가 전철이 생기면 주택을 상가로 고치는데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얘는 아직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을 건부지가 낮게 평가돼서 따라해보세요. 건부감가, 감가라고 해요. 그럼 건부지가 높게 평가돼요? 낮게 평가돼요? 낮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 건물이 견고할수록 더 그게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이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은 건부지가 높다, 건부지가 낮다. 그러면 증가예요? 이건 감가예요. 감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건부지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보세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는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개발 제한구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우리가 땅이 개발 제한구로 묶여버려요. 묶이게 되면은, 자, 토지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토지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못 짓죠. 근데 헌건물이 있으면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부지가 낮게 평가된다, 이건 높게 평가된다. 높게 평가돼요. 그럼 건부 감가겠어요? 건부지가 증가되겠어요? 증가되겠죠. 그러면 건부지가가 될 수도 있죠. 건부진가라는 것은 공법상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개발 제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것은 건부감가다, 건부진가다, 진가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공지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까요? 공지는 뭐냐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그림 보여드리면, 자, 이 공지라는 거는 공안지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자, 들어볼게요. 공지라는 것은요, 건폐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건폐율. 건폐율은 건축 면적 비율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가 건축 면적이 올라가고 밑에가 대지 면적이라고 한다면, 전체가 만약에 100평인데 만약에 정부가 70%를 제한하게 되면 70%만 지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30%는 그냥요, 땅 건물이 없어요. 이게 공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지다? 공지. 그럼 공지는 어떻게 돼요? 공적 제한으로 됩니까? 비워둔 땅입니까? 비워둔 땅이죠. 그래서 비워둬서 남겨둔 땅을 얘기를 해요. 그죠? 남겨둔 땅. 그래서 세 가지를 본다면, 자, 이렇게 보세요.
아까 낮이 건부지 공지 있죠. 그럼 낮이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건부지는요? 있고. 공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왜 남겨둔 땅입니까? 남겨둔다면 공지를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공한지라는 건 뭐냐면 한가한자를 써요. 그래서 도시 토지로서 지가상승을 기대 방치하는 우리가 투기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좀 전에 이제 공지 있습니다. 공지는 가장 키포인트는 그냥입니까? 남겨둔 토지입니까? 남겨둔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지는 건부지 중에 건물을 제외하고 그냥입니까? 남은 부분입니까? 남은 이런 거. 건축법의 건폐율 등의 제한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땅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다가 붙여보세요. 자, 여기 동그라미 2번이 아직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법령이 나와 있거든요. 공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양호한 생활의 확보를 위해서 어디가 키포인트예요? 그냥입니까? 남겨놓은입니까? 남겨놓은 토지죠. 그래서 일정 면적의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것도 이제 뜰 가능성이 크다. 자, 공한지는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그럼 하나가 더 들어갔죠. 그럼 한가람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토지로서 집가상승을 노린 투기 목적은 공지다, 공한지다. 공한지. 그럼 자, 편법은요. 공지입니까? 한 글자가 더 들어갔습니까? 그럼 내가 10만 원짜리 땅을 100만 원으로 팔 수 있죠. 그럼 공 하나 더 들어가니까 공한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토지용어는 고까지 받고 그 다음에 유지와 휴한지라는 글씨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U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U자. U자는 논유자라고 적어보세요. 논유자. 유원지 할 때 U자. 유원지 할 때 U자. 휴자는 신류라고 적어보세요. 신류. 쉬는 거하고 노는 건 다르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시험제가 자, 놀림이 나오면 논다는 거는 그냥요. 아까 놀 유자였어요. 그럼 앞에가 휴가 나와야 돼요. 유가 나와야 돼요. 유. 논다는 건 바람직서라서 바람직서 못해요. 못하죠. 근데 휴자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쉬는 겁니까? 쉬는 거 나오면 휴자가 나오셔야 되죠. 그럼 이건 정상적이다. 그래서 지력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인사받 같은 거는 매년 경작하는 게 아니라 지력회복에서 쉬기도 하죠. 그래서 휴한지다. 이렇게 우리 정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반복한 다음에 이제 그 3번 문제를 풀게 돼. 3번 문제 굉장히 쉽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서 저랑 같이 가면서 갈게요. 자, 갑니다. 칠판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택지하고 부지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러면 자,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대지는 보지 마세요, 아직. 보지 말라는 건 아직 보지 마시고. 그럼 아까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 어떤 게 넓은 개념이죠? 부지죠. 포괄적인 용어죠, 그죠? 그래서 하천부지, 도로부지까지 우리가 넓고 택지는 주상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제가 아까 봤던 자,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예요. 그럼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대지는 잘 안 나옵니다. 아까 후보지 이행지 아시죠? 그러면 자 따라해보세요. 후보자 상호간에 이행 가능한 법인 내에서. 그러면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지고요? 후보지. 내 나오면요. 이게 거의 출제 가능성이 90%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기출문제 가져가시고. 법집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면 무슨 지죠? 소유권이 없으면 이용 가치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포락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 인정됩니까? 인정되고 하천으로 변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필지 액지 기억나세요? 자, 필지는 그냥요, 필이 와요. 그래서 필지 경제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그럼 소유권이죠. 그럼 가격입니까? 지번입니까? 등기등록단이라고 하시죠. 획지는 가격 나왔죠. 그럼 가격, 돈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경제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특히 1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용도상 불가분의 게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는 가격이라는 게 없죠. 그럼 우리가 1단지하고 획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낮이는 토지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고. 공법 있고 사법상이 없죠. 근데 건물은 토지에 건물이 있죠. 그럼 어떤 게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누가 높게? 그러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어 건부강가는 건부지가 낮게 평가돼요. 낮게. 근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강화하면 건부진가가 될 수도 있죠. 공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남겨둔이니까 남은 부분이나 남겨놓은 거를 빨리 캐치하셔야지만 공지를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고 공안지는 어떻게 돼요? 도시토지로 집가상승을 노리는 거죠. 여기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U자는 무슨 U자예요, 저게? 놀리는 게 나오면 휴가 나와야 돼요, 유가 나와야 돼요. 유가 나와야 되고 휴자는 무슨 숫자죠? 그럼 정상적으로 나오면 휴한지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은 너무 쉽죠? 자, 3번에 보시면은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일용식은 있죠. 인정된다는 게 틀린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총론을 그 입문서가 있을지 알고 했는데 연립주택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한 개 바닥 면적이 660 초과라고 적어 놓으세요. 660 제곱미터에 거기 이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하가 아니라 초과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입문서에 없기 때문에 그냥 초과가 틀렸고 층수가 4개층 이하는 맞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셨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오늘 지금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정체적인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본다면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복합 개념 부동산이 33회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복합 개념은 따르세요. 법경기. 세 가지에 대한 법경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라면 얘 네 가지가 있고 얘 5가지가 있죠. 그럼 얘는 아까 어떻게 돼요? 공연이 경치가 기가 막히죠. 얘 네 가지는 뭐다? 기술적이고 얘는 시오 들어갔죠. 근데 공장재단은 우리가 몰라. 공장재단 들어갔으면 이건 다 요게 아니면 이건 다 뭐다? 법률 쪽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에 결합된 상태잖아요. 이건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다르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이렇게 갈게요. 우리가 아주 여러분들이 암기 기법만 간다면 아까 후보지, 이행지 기억나시죠? 후보지는 그냥입니까? 상호 아닙니까? 이행지는요? 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면 무슨 지예요? 법지. 소유권이 없으면 이용 가치는요? 반대가 되고요. 포락지는 그냥입니까? 원래 소유권이 있습니까? 하천 변환 토지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필지, 핵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필지는 그냥이요 법률적이에요. 직원이 붙죠. 등기등기 다니고 핵지는 그냥이야 돈이 나와. 가격이 나오죠. 그럼 경제적이다. 낮이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건물이 있죠. 근데 어떤 게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건부강가가 원칙이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규제를 강하면 건부진가가 될 수 있고요. 공지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남겨놓은 겁니까? 남은 부분 비어있는 남겨놓은 거를 찍으셔야지만 공지를 잡을 수 있어요. 하시겠죠? 공안지는 도시토지의 집가 상승을 노리고 자 유유지의 유자는 무슨 유자죠? 놀리는 게 나오면 휴 찍으셔야 돼요? 유 찍으셔야 돼요? 앞에 단어만 보시면 되거든요. 휴는 실유자죠. 정상적으로 쉰다는 건 유 찍으셔야 돼요? 휴 찍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또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십시오.